안녕하십니까. 송목근의 혼술 8월 22일 목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서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를 했는데, 일단, 재판에도 차질이 생기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표회담도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 원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9월 6일 날 끝나면서 그날 구형이 내려질 예정이었죠. 구형이 내려지고 3주에서 한 달 사이에 1심이 나오니까 이러면은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에 1심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위정교사 사건은 9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형이. 그래서 그것도 10월 말, 10월 중순 말 이렇게 되면은 1심 선고가 나온다. 그래서 10월 달에 10월 초에 하나, 10월 말에 하나 이렇게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전제로 계속 전망을 해드렸는데 일단 연기가 하나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9월 6일 날 그 구형을 내리기로 한 것을 9월 20일로 법원이 연기를 했습니다. 구형을 내린 구형 선고를 하는 날을. 그러면은 9월 20일이면 이것도 9월 중순, 중하순에 1심이 나오죠. 10월 중하순에. 10월, 그러면은, 원래는 10월에 1심 두 개가 한 20일 정도, 한 20일 정도 간격을 두고 선고가 내려질 걸로 예상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시기가 하나가 늦어지면서, 10월 하순에 두 개가 동시에 선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파급 효과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둘 다 유죄 판결,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형 이상이 나오면은 민주당 안에서 손절론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이 하나 선거가 한 2주 정도 연기가 됐지만은 더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둘 다 동시에 유죄가 나오면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이게 코로나가 걸려서 닷새간 이 자가격리를 하는데 이게 9월 6일께 왜 연기가 됐는가 하면은 원래 내일 재판을 한번 해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신문을 하고 그리고 2주 후인 9월 6일에 선거법 구형을 할 계획이었죠. 그런데 내일 피고인 신문에 출석을 못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로 예정된 피고인 신문을 9월 6일로 2주 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 피고인 신문하고 나서 구형을 때리는 건 그때부터 2주를 늦춰서 9월 20일 구형을 선고를 한다. 그러니까는 공직선거법은 9월 20일 구형이 선고되고 위정교사는 9월 30일 선고가 되는 거죠. 열흘 차이입니다. 열흘 차인데 사실 위정교사는 거의 뭐 증거가 다 드러나 있죠. 시간을 끌 것도 없습니다. 1심 선고 시간을 끌 게 없죠. 자, 그래서 동시에 놓을 수가 있다. 한 열흘 정도 뒤에 구형이 나오지만은 위정교사가 1심 선고는 위정교사가 시간을 끌 게 없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과 두 개 동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미칠 영향은 치명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둘 다 유죄를 넣을 경우에. 그런데 유죄를 넣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이런 재판 일정도 지금 연기가 됐고, 그런데 이재명에게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오늘 또, 이재명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 그리고 양산, 문재인 책방을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연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지금 대표회담을 하기로 해놓고, 이재명은 다른 꿍꿍이 속에 있었죠. 한동훈과의 회담은 지나가는 절차로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을 해서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 본인은 용수회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독 회담을 계속 요구를 했지만 용산에서 그렇게는 못한다. 대통령 주재로 여야 대표가 만나는 형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국리 끝에 따낸 것이 그러면은 대표회담 따로 하고 단독회담, 영수회담 따로 하고 이렇게 꼼수를 쓴 거죠. 그래서 한동훈과 회담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뭐 의제 같은 거 문제 놓고 실무회담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이번 일요일에 하기로 했는데, 25일 일요일에 대표회담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일요일날 못하는 거죠. 5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연기가 됐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상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무산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재명이 통과 의뢰를 그냥 그 한동훈과의 회담은 통과 의뢰로 끝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용산에서는 그거 안 하겠다고, 단독회담 안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고, 어쨌든 이재명의 목적은 한동훈을 패싱하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고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거였는데, 그럼 한동훈 입장에서는 덜러리를 서는 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징검다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 내놓은 카드가 생중계하자였습니다. 생중계하자. 국민들이 보는 데서 생중계하자. 그 대표회담을. 자,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거부를 하고 있죠. 무슨 이게 대선 후보 토론회도 아니고 이걸 왜 생중계하느냐 했는데, 이 한동훈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현안이 너무나 양쪽이 주장하는 게 극과 극이죠. 최상병 특검을 비롯해서 어떤 민생 법안 같은 것도 다 극과 극이니까, 그러면 이왕에 대표회담을 하려면은 너무 이게 지금 복잡하고 양쪽의 입장이 갈리니까 특검도 그렇고 탄핵도 그렇고 생중계를 해서 국민이 알도록 하자, 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취지에 대해서 이재명이 발을 빼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생중계에 응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바로 생방송 울렁증. 또 하나는 한동훈 공포증. 거꾸로도 되겠죠. 생방송 공포증, 한동훈 울렁증.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한동훈 먼저 말씀드리면은, 한동훈과는 지금 여야의 대표 사이가 됐지만은, 그 전에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2번 청구가 됐죠. 그런데 2번 다 국회에서 이제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됐습니다. 한 번은 가결되고 한 번은 부결됐는데,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됐을 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그때도 TV를 생중계되는 데서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구속돼야 되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증거도 다 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했었죠. 그 상황에서 이재명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자기 구속을 해야 된다는 걸 전 국민이 보는 데서 TV로 막 생중계로 한동훈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2번이나. 그것도 논리정연하게 각종 증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래서, 어차피 또 검사와 피의자의 그런 모습, 두 사람이 앉으면은 계속 이제 몰아붙이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법 위기도 다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생중계가 되면은. 그래서 그걸 피하는 거다. 한동훈과의 이 생중계를 피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방송, 생중계 자체에 공포심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왜 그러냐 하면은 과거에 이것 때문에 본인이 완전히 모든 게 끝날 뻔한 적이 있고 지금도 모든 게 끝날 뻔하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2018년 경기도지사 그 선거에 나왔을 때 그때 허위사실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2022년 대선에 나가서 또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돼 있죠. 계속 선거 때마다 이게 걸려 있는데 그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 전부 다 생방송 중에 했습니다. 자,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허위사실 공표로 그때 2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 받았죠. 이게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은 대법원 확정되면 모든 게 날아갈 판이었죠. 본인이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저번에 대선도 못 나왔고 아예 그리고 그때 경기도지사가 됐었어도 경기도지사 자리에 날아갔죠. 자, 그 상황에서 2심에서 그런 형을 받았는데 100만 원 이상이면 그렇게 되는데 3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적이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권순일 대법관 하천대유 고문으로 취직해서 1억 5천만 원 받고 50억 클럽 가입하고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대법원장 하기로 약속받았다. 그래서 그 대가다는 말이 있는
그 재판 거래로 인해서 살아났죠. 기사회생 살아났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모든 게 끝날 뻔했죠. 그때 뭐냐 하면은 두 가지 허위사실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 이걸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 했냐면은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생중계가 되는 가운데 거기서 이야기하다가 이 말이 나와버렸죠. 거짓말 한 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 사칭 하지 않았다, 이 거짓말인데 이것도 TV 토론에서 생중계 되는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본인이 모든 게 끝날 뻔한, 다 망할 뻔한 그 혐의 두 개가 생중계, TV 생중계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그러니 좀 울렁증이 있겠죠, TV 생중계에. 더구나 한동훈에 대한 울렁증, 공포도 있는데 한동훈과 한다고 하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2022년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지금 이게 100만 원 이상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그때는 권순일과의 재판 거래 의혹이 때문에, 재판 거래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런 그 말이 있는데, 이번에는 재판 거래도 이제 안 될 거고 다 한번 해먹었으니까, 다 들통이 났으니까는 이번에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거법이 9월 30일 구역 넣고 10월 하순에 위정교수가 9월 30일이죠. 이것은 9월 20일 선거법 구역 넣고 중하순에 10월 중하순에 1심이 나오는 그 상황에서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또 이번에 모든 게 날아가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되면은. 그런데 이번에도 허위사실 공표 거짓말을 한 것이 TV 생중계 하는 데서 했습니다. 그때 그 지방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 때도 가령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 이거를 국토부 협박에 의해서 했다. 사실은 브로커인 김인섭 씨를 통해서 했는데, 그래서 국토부 협박에 의해서 했다, 이걸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국정감사 다 TV로 생중계되죠. 생중계되는 데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그대로 걸리는 거죠. 뭐 다른 데서 뭐 사담으로 했거나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거죠. 그거 다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생중계되는 데서 했기 때문에 계속 본인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되고 위기에 빠지고 하는 겁니다. 또 고 김문기 씨 몰랐다, 이것도 그 말도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기소가 됐는데, 그 말도 SBS TV에 출연해서 생방송 도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한동훈에 대한 공포증, 그리고 생방송 울렁증, 한동훈 울렁증, 생방송 공포증,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한동훈 쪽에서 생중계하자, 대표회담 이렇게 하는데 손사래를 쳐왔죠, 사실상.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5일 동안, 코로나 때문에 5일 동안 격리가 되면은 이거 자연스럽게 무산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1심 선고도 늦춰지지만 그것은 오히려 이재명에게는 더 악재가 될 수 있다. 한때 뭉쳐버리니까는 같은 시기에 두 개가 유죄가 나오면 더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코로나19 확진 이재명, 그래서 5일간 자가격리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구상을 할 텐데, 사법 얘기 피하려는 구상, 벌써 그런 게 나오죠. 대표회담,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회담, 뭐 이런 것들도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법얘기 이런 거 뭐 신경 안 쓴다는 듯이 이렇게 하는 와중에 놓은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뭔가를 도모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9월에 경제단체장들을 잇따라 불러서 만나겠다는 겁니다. 9월에 최태원 SK 회장, 대한상의 회장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김기문 중소기업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줄줄이 만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반기업 법안들을 계속 제출을 하고 있죠. 뭐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대기업 회장, 그리고 중견기업, 중소기업 회장들을 줄줄이 만나겠다. 자, 이것도 전에 없는 일이죠. 야당 대표가 이 경제단체장, 회장들을 쭉 불러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데, 본인은 이것을 무슨 뭐 먹사니즘인가요? 먹고 사는 문제, 그걸로 포장을 하지만 뭐 별일 없다는 듯이 이 대통령과의 단독회담도 추진을 하고 그 일 안에서 나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기업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법안을 제출을 하면서 기업 친화적인 것처럼 이렇게 모습을 보이니까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정부권의 혼술이었습니다.